오늘부터 워크북이 좀 많이 어려워졌을 거예요. 뒤로 갈수록 계속 어려워지고 있고요. 자, 133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헤론의 공식 질문인 사람. 요거 논술에서 그 헤론의 공식 증명하라는 문제 강 출제돼요. 헤론의 공식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요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헤론의 공식이 뭔지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일단 굉장히 좀 편한 공식인데 얘가 이제 ABC예요. 그러면은 둘레의 길이를 P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 둘레의 길이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될 거예요. 요거 반으로 나눈 거 P라고 해보시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P 곱하기 P-A, P-B, P-C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공식이거든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을 한번 좀 예로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여기가 뭐 7, 그 다음에 여기가 8, 그리고 9, 요런 삼각형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런 삼각형에서요. 이런 삼각형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자, 요런 삼각형에서요. P는 그러면 얼마가 되냐면 다 더해보니까 24네요. 반으로 나눠보시면 12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아주 쉽게 12 곱하기 7 곱하기 12 곱하기 8 곱하기 12 곱하기 9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편한 공식이죠.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일단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S는 2분의 1 AB sin C라고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목적이 지금 뭔지를 목적을 한번 분명히 해보세요. 목적이 뭐냐면은 삼각형의 넓이를 길이로만 나타내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를 길이로만 나타내야 되는데 얘는 이미 길이이기 때문에 sin C를 길이로 나타내 주시면 되세요. 근데 sine을 길이로 나타내는 거는 sin 법칙 외에는 없는데 sin 법칙은 원의 반지름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까지는 뭐 여기서 원의 반지름에 대한 식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대신 코사인으로 좀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라는 애를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에서요. 이 코사인 C라는 친구를 ABC를 이용해서 나타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코사인 C는 뭐라고 코사인 법칙에서 얘기하실 수가 있냐면은 2AB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보니까 자,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거든요. 요거 제곱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면 4a제곱 b제곱 분의 자 1 마이너스니까 요거 그대로 위에 올라가 주시면 되세요. 질문하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을 빼셔야 되기 때문에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제곱이 이렇게 들어와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근데 a, b, c가 다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상황이어서 여기 ab랑 여기 ab는 이렇게 지워지게 돼요. 그리고 안쪽에서 얘가 지금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은 4분의 1이라는 친구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합차 공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어요. 자, 2ab에다가 한 번은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더해주시고 그 다음에 2ab에서 한 번은 a제곱, b제곱, c제곱을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이 친구도 지금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친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요게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자 다시 한번 합차 공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 절대 전개하시면 절대 못 풀겠죠. 그래서 한 번은 더해주시고 한 번은 빼주세요. a 플러스 b에다가 c를 한 번은 더해주시고 a 플러스 b에서 c를 한 번은 빼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C에서 얘를 빼고 있으니까 C에다가 A-B를 한 번은 더해주시고 C에서 A-B를 한 번은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친구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P라는 친구를 뭐로 잡았냐면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잡았기 때문에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시면은 2P라는 친구가 돼요. 그래서 이게 2P.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되죠? 양변에서 2C를 빼주시면 되죠? 2P-2C니까 2P-C. 이 친구는 2B를 빼주시면 되죠? 2P-B. 이 친구는 2A 빼주시면 되니까 P-A라는 이런 친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얘랑 이렇게 지워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논술에 간혹 출제되는 문제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하신 분 다 이해되셨나요? 예, 요거 좀 잘 알아두세요. 저거 논술에 출제하기 딱 좋은 문제겠죠? 딱 보니까. 자, 134번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거. P는 사실 팩토리얼로 표현하는 거는 많이는 나오지 않아요. 컨비네이션이 훨씬 중요하죠.
134번, 135번, 136번 없으시면 넘어갈게요. 137번, 이거 제발 좀 외우세요. MCR 팩토리얼로 표현하시는 거. 138번, 139번, 네, 139번 갑시다. 자, 지금 139번도요, 간혹 논술에서 출제되는 문제예요. 중복조합이거든요. NHR이 왜 콤비네이션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자, 요거 실제로 문제에 논술에도 출제된 적이 많았던 문제인데 사실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실 수 있어요. 뭐 칸막이로 이제 보통은 설명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칸막이는 네이버 같은데 블로그 뒤져보시면 어디든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집합으로 좀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요, 먼저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자, 3H, 3이라는 애부터 보도록 할게요. 1, 2, 3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보자는 거야. 오름차순으로 뽑아볼게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3개 뽑을 거니까 맨 먼저 뽑히는 게 111.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뽑으실 거예요. 113, 122, 123, 그리고 133. 자, 1 들어가는 경우는 다 뽑았어요. 그 다음에 222, 223, 233, 마지막으로 333까지.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몇 개가 나오고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 10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궁금한 거거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요, 이게 구성원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10개가 나온다는 사실이 궁금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대1 대응을 해줄 거야. 어떻게 1대1 대응할 거냐면 첫 번째 숫자에다가는 0을 더하고 두 번째 숫자에다가는 1을 더하고 세 번째 숫자에다가 2를 더해서 1대1 대응시켜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름차순으로 뽑았는데 오름차순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1, 2, 3으로 변해요. 자, 질문하신 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1, 2, 4가 돼요. 얘는요, 1, 2, 5. 그러니까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가 되지? 1, 3, 4가 되고요. 1, 3, 5, 1, 4, 5. 그 다음에 2, 3, 4, 2, 3, 5, 2, 4, 5, 3, 4, 5가 돼요. 자,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요.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요. 당연하죠. 오름차순을 뽑았는데 오름차순을 더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요,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몇 개 뽑은 거랑 똑같니? 1에서부터 5까지의 숫자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오름차순으로 나열한 거예요. 아, 5C3이랑 똑같아지는구나. 자, 이렇게 H를 C로 변화시킬 수가 있으신데요. 요거를 이제 같이 한번 NHR이라는 일반적인 상황에도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니네가 가지고 있던 거는 1의 3에서부터 N까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R개를 뽑아볼 거예요. 그럼 맨 먼저 뽑힌 거는 뭐만 R개 뽑히겠니? 1만 R개 뽑히겠죠. 그래서 가장 적게 뽑히는 거는 작은 애가 뽑히는 거는 이렇게 1만 R개. 그 다음에 전부 다 1이고 나머지 하나만 2인 거. 자, 전부 다 1이고 나머지 하나만 2인 거. 전부 다 1이고 나머지 하나만 3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꼭 뽑히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쭉 뽑았을 때 맨 마지막에 뽑히는 거는 뭐만 R개 뽑히겠니? 제일 큰 N만 R개 뽑히겠죠. 얘처럼 제일 큰 애만 R개 뽑혀주면 돼요. 그래서 N만 R개 뽑힐 텐데요. 자,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하다고요? 구성원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게 총 몇 개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랑 똑같이 맨 앞에다가는 0 더하고 1 더하고 2 더하고 여기서부터 더했으니까 맨 마지막에는 R-1을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거 1대1 대응해 보시면은요. 1, 2, 3에서부터 R까지 뽑히고요. 요거는 1, 2, 3에서부터 R 플러스 1. 요거는 1, 2, 3에서부터 R 플러스 2. 쭉 가서 이 친구는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에서부터 N 플러스 R-1까지. 자, 전부 다 서로 다른 애가 뽑히게 돼요. 그럼 이거 몇 개 중에 몇 개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은 거랑 똑같죠? N 플러스 R-1개 중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뽑은 개수가 NH, R 개수랑 똑같아져요. 이것도 논술에서요, 증명해보라고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네. 140번이 질문인 사람, 자연수의 분할. 네, 요것도 같이 갈게요. 자, 140번 교육과정에서 없어졌죠. 근데 요 문제가 논술에 나왔던 거는 항상 교육과정에 없을 때만이에요. 자, 지금 자연수의 분할. 그럼 141번 집합의 분할이 질문인 사람. 예, 그럼 둘 다 같이 할게요. 141번이 조금 더 쉽거든요. 자, 집합 분할 먼저 할게요. 집합의 분할 SNK라고 부르는데 요게 이제 논술에 나올 때에는 GNK라고도 불러요. N명의 학생들을 K개의 그룹으로 분할하겠다. N개의 원소를 K개의 집합으로 분할하겠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N개의 원소를 K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하나,
N명의 학생들을 K개의 조로 분할을 하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요. 이런 거 하실 때에는, 이런 점화식 얻으실 때에는요. 항상 기준을 하나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기준을 하나로 잡으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그룹핑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게요. 뭐 우리 반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누가 있었다고 할까? 뭐 철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N명이 K개의 조를 만드는데요. 철수가 혼자 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리고 철수가 친구들과 함께 조를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 딴 경우는 없죠. 예, 그리고 철수가 조를 안 만드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철수가 혼자 조를 만드는 경우에는 나머지 몇 명의 친구들이 n-1명의 친구들이 k-1개의 조를 더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면은 철수가 친구들과 함께 조를 만드는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철수는 뒤에 빠져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조 다 만들어 놓으라고 한 다음에 철수는 골라 들어가면 돼요, 조를. 즉 철수는 야 n-1명의 친구들아 k개의 조를 다 만들어놔. 그럼 내가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들어갈게 라고 하면 무조건 친구들과 함께 조를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아니면 저거니까 얘를 더해주시면은 n명이 k개의 조를 만드는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요 교과 과정에 나올 때는 s라고 나오고요 논술에 나올 때는 주로 g라고 나와요. 어차피 둘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140번이 조금 더 이제 좀 복잡한데 140번은 자연수의 분할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봐봐. 만약에 4명이서 2개의 조를 만든다고 해보자. A, B, C, D라는 학생이 있어. 그러면은 조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애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B, C, D가 조를 만드는 경우랑 A, C, B, D가 조를 만드는 경우는 어때? 서로 다른 경우지. 그런데 자연수의 분할은 이게 얘네들이요 이름을 잃어버리고 그냥 다 1이라는 숫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럼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의 분할에서는 같은 경우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게 지금 자연수의 분할이랑 집합의 분할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자연수의 분할 n이라는 자연수를 k개로 분할하자.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라는 자연수를 2개로 분할하고 싶어. 그러면 0으로 분할하는 경우는 없어요. 1, 4로 분할하시든지 아니면 2, 3으로 분할할지 이것 다 두 가지 경우밖에 없죠. 네, 요런 경우들이 총 몇 개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래? 박스가 2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1이라는 애가 5개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요 빈 박스 없이 나눠 담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하나의 박스에 1개 그리고 여기는 4개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 경우에는 여기는 2개 그리고 여기는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1이라는 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네요. 항상 하나 기준으로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nk라고 하면 박스가 몇 개 있는 거예요? k개의 박스가 있는 거야. k개로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k개의 박스가 이렇게 총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1이 몇 개가 있어요? 1이 총 n개가 있는데 빈 박스 없이 얘네들을 나눠 담아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첫 번째 경우 1이라는 박스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1이라는 박스가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1이라는 박스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하나 이상의 박스는 1이어야 되잖아. 그럼 1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냥. 그리고 나머지 박스 몇 개 남았죠? k-1개 남았어요. 1은 몇 개 남았어요? 하나 썼으니까 n-1개 남았죠. n-1개의 1을 k-1개의 박스에 나눠 담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그리고 1이라는 박스가 없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0이라는 박스가 있니? 없죠. 그럼 최소한 2부터는 시작을 해줘야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래? 여기서 2, 3이라는 박스를 채우는 거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5개 중에 일단 채워놔. 그러면은 몇 개의 1이 남았죠? 3개의 1이 남아있죠? 얘네들을 다시 2개로 나눠 담으시는 경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K개 박스가 있는데 1이라는 박스가 없어야 되니까 이 K개 박스에다가 1을 일단 다 넣어놔요. 그럼 원래 N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K개를 썼으니까 지금 몇 개의 1이 남아있죠? N-K개의 1이 남아있는 거야. 이 N-K개의 1을 다시 한번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담아버리면 돼요. 몇 개의 박스에? K개의 박스에. 그러면 그 어떤 박스도 1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 1이라는 박스가 있는 경우 혹은 없는 경우니까 얘를 2개를 더해주면은
NJ를 K개의 박스에 나눠 담는 경우를 구해주실 수가 있었겠네요. 자, 비슷한 문제로요. NCR을 한번 볼게요. N명 중에 R명을 뽑아야 되거든요. 항상 기준은 하나예요. 그러면 기준을 마찬가지로 또 철수를 해봐. R명을 뽑아야 되는데요. 철수를 뽑는 경우가 있을 거고 철수를 안 뽑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면 철수를 뽑아주는 경우에는 철수 뽑아 놓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 몇 명 중에 N-1명 중에서 R-1명을 더 뽑아주시면 돼요. 자, 철수 안 뽑을 거예요. 그러면 L시장도 철수 없는 상태에서 N명을 다 뽑아주면 되니까 철수 없는 N-1명 가운데서 R명을 다 뽑아주면 철수를 뽑는 경우랑 안 뽑는 경우랑 이거 두 가지밖에 없죠? 둘이 더해주시면 NCR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보통 이렇게 해서요. 문제는 보통 4세트로 나와요. 한 세트가 더 어디에서 나오냐면 중복조합의 점화식에서 나오거든요. 요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LHR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점화식을 얻어보라는 문제가 강출제가 돼요. 자, 어떤 식으로 되냐면 N 종류 중에 알게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아주는 거거든. 그럼 그 N 종류가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이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많이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실게요. 그럼 여기에서도요. 기준은 항상 하나야. 기준을 하나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누구를 기준으로 잡아볼까요? 별이 좀 특별해 보이니까 별을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그럼 내가 알개를 뽑는데 첫 번째 별이 안 뽑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 별을 무조건 뽑아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나 기준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럼 별을 안 뽑아요. 그러면 애시당초 N 종류 중에서 알개를 뽑아야 되는데 아예 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몇 종류 중에서 그냥 뽑아버리시면 돼요. N-1 종류 중에서 알개를 다 뽑아버리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럼 별을 이번에는 뽑을 거예요. 그럼 별을 뽑는다는 얘기는 적어도 한 개를 뽑아 놓고 시작하시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별을요 하나 뽑아 놓고 시작하세요. 그러면 N-1 종류에서 뽑을 수 있나? 아니죠? 맞아요. 중복조합이기 때문에 별을 뽑았어도 여전히 별을 포함한 N 종류에서 하나 뽑아 놨으니까 R-1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더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더해서 NHR이라는 요런 관계식을 얻어주실 수가 있겠네요. 보통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세트로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계속해서 한번 보실게요. 오늘 좀 많이 힘들었죠? 자, 142번이 질문인 사람. 독립. 자, 독립 많이 나옵니다. 독립 질문인 사람 없을까요? 없으시면 143번 확률 변수. 요거 서강대학교 기출 문제이기도 하죠. 143번 질문 없으실까요? 안 해도 돼요. 144번은요? 이것도 안 해도 돼요? 오, 여러분 오늘 제가 직접 채점할 건데 이거 진짜 안 해도 돼요? 143번이랑 144번? 해봐라. 아, 그래, 하자. 그래. 야, 143번이랑 144번 그냥 해. 아, 왜냐면 이게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야. 게다가 이게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도 사실 이거 해보라 그러면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오잖아. 논술만 나오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애들이 되게 못하는 부분이라고요. 자, 143번 확률 변수 y가요 ax 플러스 b라고 했을 때 평균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요? 지금 보니까 우리 x라는 친구를 뭐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별량을 x1에서부터 쭉 가서 뭐 몇 개 있는지 모르니까 xn개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x가 i번째에 있는 x가 될 확률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를 얘를 갖다가 pi라고 해볼게요. 뭐 p1, p2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게 될 거야. 확률의 합은 1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요 y라는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보실게요. y는 x에서 오는 a이기 때문에 y도 n개가 될 거예요. y1, y2 쭉 가서 yn까지 이렇게 가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요 y가 i번째에 있는 y가 될 확률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주니?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y가 i번째에 있는 y가 될 확률은 사실 누구랑 똑같지? x가 i번째에 있는 x가 될 확률이랑 똑같아요. y의 확률 질량 함수는 x의 확률 질량 함수랑 같아야 돼요. 왜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x라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1, 2, 3이었어요. 각각이 될 확률이 뭐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7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y라는 확률 변수를 뭐라고 잡았냐면 2x 플러스 1이라고 잡았다고 쳐요.
그러면 y라는 애는 1이었을 때는 3이 되고 2였을 때는 5가 되고 3이었을 때는 7이 되는데 그럼 y가 3일 확률은 y가 3이려면 x가 1이었어야 되고 x가 1이었을 확률이 10분의 1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시고 그 다음에 y가 5이려면 x가 2였어야 되죠. 확률이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10분의 2가 되고 y가 7이려면 x가 3이었어야 되니까 확률이 그대로 가야 돼요. 확률 질량 함수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애시당초 y가 x로부터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는 같게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서강대학교에서 물어본 문제야. 왜냐하면 애들이 모르니까 이렇게 정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니까 요것도 이제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얘도 뭐 P1에서부터 쭉 간다고 생각해 보실게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그럼 얘는 뭐야? ax1 플러스 b가 되겠네. 얘한테다가 그 a배만큼 해서 b만큼 더해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야? ax2 플러스 b가 될 거예요. 얘는 뭐예요? ax n 플러스 b라는 친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그러면 y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y의 평균은 별량 곱하기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그마, 자 각각의 별량이 누군데요? y, i들. 그리고 확률은 y가 i번째에 있는 y가 될 확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곱해서 더하시면 되세요. 질문하시면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예, 요게 저기 평균의 정의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 x에 관한 식으로 바꿔보고 싶다는 거예요. y, i 대신에는 누구를 쓰실 수 있죠? 각각의 y, i들을 x, i에다가 a배만큼 해서 b만큼 더해준 친구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니? 그리고 y의 확률 질량 함수죠. 누구랑 똑같죠? x의 확률 질량 함수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a, b는 상수예요. 그러면은 바깥으로 요거 전개할 수 있어요. n이 무한대가 아니라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a를 빼봐. 뭐가 나오게 되냐면은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곱하기 x가 xi가 될 확률 더하기 b를 바깥으로 빼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가 xi가 될 확률. 자, 그럼 보시면은요. 요게 뭐죠? x의 평균이죠. 별량 곱하기 확률을 다 더했으니까. 그래서 요게 ax. 그 다음에 요게 뭐게요? 확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거. 1이죠? 그래서 요런 애가 나오게 되겠다. 이제 보통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y는 ax 플러스 b야. 요것만 외우거든요. 네,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수능에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이랑 확통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과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애들이 저런 거 공부를 안 하니까 서강대학교처럼 좋은 학교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내네요. 자, 그 다음에 144번 보실게요. 자, 144번은요. 여러분 분산이 뭐예요? 지금 외우세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분산도 평균이에요. 편차가 뭔데요? 편차는 각각의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에요. 그러면은 분산도 결국 평균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편차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편차가 뭔데요? 별량 마이너스 자신의 평균. 이게 편차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에요.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아, 그러면 y라는 애를 ax 플러스 b라고 잡았을 때 y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여기가 별량 그리고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해주시면 될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여기가 뭐가 와야 되게요? 편차의 제곱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게요? 편차가 와야 돼요. 편차가 뭔데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각각의 별량인 y, i 마이너스 y의 평균. 요게 지금 y의 편차예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확률 곱해서 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이걸 다 누구에 대한 식으로 바꾸셔야 되죠?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셔야 되세요. y, i는 x에 대한 식으로 바꾸시면 ax, i 플러스 b라고 하실 수 있죠. 그리고 2y는 뭐라고 하실 수 있어요? ax 플러스 b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y가 요거 y의 확률 질량 함수죠. 누구랑 똑같아요? x의 확률 질량 함수랑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워지고요. 바깥으로 누가 빠져나갈 수가 있니? a 제곱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a 제곱 시그마 i는 1에서부터 n까지
xi 마이너스 2x의 제곱 px가 xi를 확률 요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요 친구가 다시 한번 뭐예요? x의 편차죠. 편차의 제곱이네요. 확률 곱해서 더했으니까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죠. 이게 누구예요? x의 분산이에요. 그래서 a제곱 vx라는 애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것도 다 기출문제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네, 이거 꼭 알아두셔야지 되세요.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자, 그리고요. 다음 주가 좀 많이 빡세십니다. 자, 보시면은요. 145번 마찬가지로 요거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되는 거 증명하시는 거. 146번은 오늘 했네요. 자, 147번이랑 8번 좀 힘드실 건데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49번 아주 중요한 문제죠. 150번 너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기하에서 이렇게 정의 이용해서 유도하시는 것도 좀 식을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뒤로 갈수록 좀 많이 어려워져요. 워크북이. 151, 2, 그 다음에 153번 타운의 방정식 정의 이용해서 유도하시는 거 이것도 계산 많이 빡세지만 직접 해보셔야지 되세요. 작년 연대기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154번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는 거 y는 mx 플러스 n으로 놓으신 다음에 연립해서 판별식 0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155번이랑 6번도 마찬가지 문제들이네요. 조금만 힘내시다. 뒤로 갈수록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워크북은 좀 같이 공부를 해보셨고 다음 주에 좀 힘드시겠지만 156번 가지고 좀 공부를 해오세요. 네, 카메라